슬픔의 힘에 대하여 한영운의 님의 침묵에 관한 감상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싫어하는 인생공부의 PD입니다. 오늘은 한영운의 시편 님의 침묵에 관한 감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여를 싫어하는 인생공부의 PD로 동서양의 여러 시인들의 시를 감상하면서 시인에 대한 제 발견이랄까,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시인에 대해서는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경우가 바로 시인 한영운의 시 세계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소개해드린 시인 한영운의 시가 3편이나 되네요. 오늘 저의 감상을 전하려는 님의 침묵과 더불어 낙화, 알 수 없어요를 소개해드렸지요. 그 밖에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한시와 시조에도 살펴볼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소개해드릴 터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영운 시의 매력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먼저 시의 제목에 끌렸어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등등.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제목만으로도 뭔가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평이한 듯한 제목에 뭔가 심오한 철학이 깃들어 있을 것 같은 아우라가 벌써 느껴지네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항상 총체적인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서 한편으론 가볍지 않은 무게감으로 다가오지요. 이번 감상문의 시편 님의 침묵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기본값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은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가 아닐까요? 그런데 살아간다를 이루는 기본값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가족상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거나 황당하거나 황망하거나 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기본값이 아닐까 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겪는 일이 바로 상실이 아닐까 해요. 그 상실의 종류는 수만 가지일 테지요. 사람에 관한 상실, 물질에 관한 상실, 추상적인 어떤 것에 관한 상실 등등 말이지요. 그 상실이 자신에게 귀중할수록 슬픔도 커지겠지요. 이 시에서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한 식구는 슬픔의 힘이에요. 그 다음으로 저를 각성시킨 구절은 바로 위에 인용을 이미 해드렸듯이 이를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하자면 시편 님의 침묵에서 키워드, 즉 주제어를 찾으라고 하면 누구나 님의 침묵이라고 할 거예요. 키워드란 주제 파악의 열쇠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 님의 침묵이 없으면 이 시의 주제를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님이 침묵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3.1 운동의 실패에서
기인하겠지요. 무력하고 희망이 없고 거듭된 실패를 감수하고 뼈저리게 슬퍼하고 우리가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님이 침묵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왜 님이 침묵해야 할까요? 님은 스스로 절규하고 제국주의에 격분하고 때로는 민중을 계몽하거나 선동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그런데 이번 시로하는 인생 공부에서 송희복 교수는 님의 침묵보다는 슬픔의 힘에 더 주목하고 있네요. 슬픔의 힘은 역설적 표현이 아닌가요? 저에게도 슬픔의 힘은 일종의 경인구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몇몇의 영화 제목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질투의 힘, 복수는 나의 것 등등. 사실 영화 제목 질투의 힘은 기영도 시인의 시 제목에서 가져온 제목이겠지요. 여러분은 슬픔을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연상되시나요? 저는 눈물, 가슴이 저림, 어두움, 애잔함, 쓸쓸함 등이에요. 슬픔하면 보통은 무력함이 떠오르지 힘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슬픔의 힘이라니요.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파괴적 본능과 애정적 본능이 있지요. 다른 말로는 공격성과 리비도 혹은 삶의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공격성과 리비도의 비율 혹은 융합과 해리가 적당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 시에서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다고 했으니 파괴적 본능보다는 애정적 본능 혹은 리비도 또는 삶의 본능애로 더 치우쳐서 융합하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네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슬픔 못지않게 분노도 그 힘을 파괴적 본능에 더 치우쳐서 강화시키는 것보다 어쩌면 애정적 혹은 삶의 본능에 더 가깝게 가게 할 수 있다면 마음의 내적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터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 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슬픔이나 분노를 통해서도 더 강해지고 성숙하게 되기도 하겠지요. 3.1운동의 민족 지도자였던 시인 한영우는 슬픔의 힘을 통해 3.1운동의 좌절을 극복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는 살아서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8.15 해방이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슬픔에도 힘이 있다는 것은 시인 한영운의 위대한 통찰 능력에서 나온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 개개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슬픔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이 슬픔에 강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표류시키기보다는 슬픔의 힘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감상문이 되었네요. 벚꽃이 벌써 흐드러지게 피었는데요. 인생이 무겁기 때문에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벚꽃이 한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